지정학적 충돌로 하락하자마자 주력이 매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조정장은 공짜 점수일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사상 최고 기록. 왜 채굴자 지갑은 캘수록 더 말라가나요? 공직자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하나요? 의회 법안은 부결됐지만 트럼프는 33억 달러 벌었습니다. 중동 전운 고조, 스트레터지 또다시 저가 매수하나요? 시장이 신호를 감지한 걸까요? FATF 그레이리스트 압박 심화. 베트남도 암호화폐 정규군 진입 선언. 비트코인 140% 보장되나요? BTCC의 이번 자산 감사는 신뢰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6월 16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좋은 장은 놓치지 마시고 수익은 확실하게 챙기세요. BTCC는 탁월한 유동성과 초저 슬리피지를 제공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익을 더욱 높여보세요. 그럼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3일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놀라 한때 10만 2천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곧바로 반등하여 10만 5천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가격 변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주력 자금은 이미 노리고 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에서 순유출된 비트코인은 총 7,915개로 최근 2주간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저점에서 조용히 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옮기며 비공식적으로 매집 중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뉴스는 이미 6월 11일에 나왔지만 시장은 그동안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공포성 매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3일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대규모 유출이 시작되었고 이는 스마트머니가 저점을 매수했다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격이 박스권에서 흔들리더라도 온체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코인 이동 움직임이 가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다시 한번 조정 플러스 순유출 조합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매수 기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정세는 여러 차례 급변했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며 리스크 자산 전반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시장 전반에서는 공포성 자금 이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총 13.71억 달러를 유입시켰습니다. 6월 9일 3.86억 달러, 11일 4.31억, 12일 1.657억, 13일 3.02억 달러로 저점 매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수의 기관이 이 기회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흐름을 보면 ETF의 저가 매수는 주 초와 주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력 자금이 계획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시장이 실제로는 그리 불안해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하락은 뉴스로 인한 감정성 매도일 뿐 본격적인 약세 전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고조되지 않고 ETF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11만 달러 고점을 재차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전 10시 46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새로운 난이도 조정을 완료했으며 블록 높이는 91,152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난이도는 0.45% 하락한 1264.4리터로 연속 상승 후 처음으로 숨고르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네트워크 전체 해시레이트는 여전히 매우 높으며 6월 14일에는 946 EAS를 기록해 숨도 안 쉬고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네트워크는 강력해졌지만 채굴자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시 단위당 수익은 5월 중순 55.53달러에서 현재 52.92달러로 약 5% 하락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강할수록 전기요금은 더 많이 들고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채굴자는 정말로 채굴하다 파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당 수익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32%에 불과하고 온체인 활동도 저조하여 마치 초과 근무하고 월급도 안 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앞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온체인 활동도 활발하지 않다면 채굴 업계는 또 한 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채굴장은 치열해질수록 수익은 줄어든다는 역설이며 채굴장 운영자는 전기요금까지 아껴야 할 판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중동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갑자기 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즉시 긴장 상태에 들어갔고 위험 자산들도 덩달아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도 잠시 하락했지만 곧 반등하여 어제 전고 이후
한때 10만 6천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현재는 15만 3,998달러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자산보다도 더 강력한 저항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성과도 매우 뛰어나며 5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총 13억 달러가 흘러들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동성이 전혀 식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래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은 이번에도 백악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입법이 임박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는 6월 초에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 법안을 공동 통과시켰으며 7월에는 전체 회의에서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수정안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이 재임 중 암호화폐를 보유, 운영 또는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1대 30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협의는 계속되었지만 6월 11일 밤 백악관이 갑작스럽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협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그의 일가는 이와 관련한 포지션에서 약 33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트럼프 개인의 순자산도 56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ality is, regardless if the U.S. is pro-crypto or not, the world is moving on. Singapore has a lot of great things it's done, as has Hong Kong, as has the Middle East with Abu Dhabi and the ADGM, and Switzerland with FINMA. There's the MiCA regulations in the EU, the FCA, and UK is moving on. So the world, with or without America, is embracing cryptocurrencies. And 이번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행보는 정말 대단합니다. 본인들이 다량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강하게 비판하며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재산이 신탁에 맡겨져 있어 간섭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반대파는 이를 믿지 않으며 권력이 지갑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 명확화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이 내세운 암호화폐 이중 법안으로 8월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원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표결이 가을로 미뤄졌고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CFTC와 SEC의 권한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거래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부 암호화폐 기업은 그냥 포기하자, 싱가포르나 아부다비로 이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럼프 측이 웹3 영역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충돌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세계표준시 목요일 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하면서 충돌 위험이 높아졌고 글로벌 시장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시장은 전면 붕괴되어야 할 텐데 비트코인은 정말 고집스러웠습니다. 보도 직후에도 3% 정도만 하락했고 15천 달러 안팎에서 버텼습니다. 완전히 타격에 강한 종목입니다. 이때 다시 등장한 인물이 죽어도 매수파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스트라테지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열혈 지지자인 그는 예전에 2045년까지 비트코인 하나에 1,30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한 시기 그는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은근히 혹은 대놓고 지금 비트코인을 또 사야 하지 않겠느냐는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Israeli strikes have hit the Iranian capital of Tehran on Sunday. Video on social media and geolocated by CNN shows smoke billowing into the sky in densely populated areas of the city. Other video showed an injured person being carried on a stretcher, while other residents try to suppress a water break believed to be caused by the strikes. A nearby building could be seen damaged, its windows blown out.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계속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터지사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합니다. 최근 그는 다시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매수를 암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스트래터지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점은 6월 9일이며 당시에는 약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045개를 추가 매입했지만 누적 보유량은 이미 58만 2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일러 트래커 데이터에 따르면 스트래터지의 현재 보유량은 이미 50% 이상의 평가이익을 기록 중이며 현 시세 기준으로 미실현 이익은 2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소액 투자자가 한 사람 한 지갑으로 보유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15%가 이미 기관 및 정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ETF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거대 기관들이 총 139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6.63%를 차지합니다. 각국 정부들도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를 합치면 53만 개를 보유 중입니다. 상장 기업을 보면 스트래티지, 테슬라, 마라톤 등의 기업들이 총 76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스트래티지만 해도 58만 개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45만 개는 채굴업자, 디파이 프로젝트, 장기 신앙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지난주 ETF에는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빈번한 현 시점에서 이런 자금 유입은 강한 상승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시장에 신뢰의 강심제를 주입한 셈입니다. 감세, 토지 지원, 보조금까지 세트로 베트남 디지털 산업대 혜택 패키지 출격, 거래량 폭등, 보너스 대방출, BTCC는 기념일마다 펀드를 확실히 챙깁니다. 작년 12월 하노이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당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대형 사기극을 벌여 100여 개의 기업과 수백 명의 개미 투자자를 속이고 한 번에 11만 7천 달러를 가로챘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베트남 당국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 법제화와 규제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방향을 튼 걸까요? 핵심 이유는 바로 베트남이 지난 수년간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전 세계가 베트남의 자금 세탁 방지와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베트남도 계속 감시당하는 것에 지쳤고 이번 법제화 기회를 빌려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 국회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정식 통과시켜 암호자산을 합법화하고 AI,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베트남이 디지털 경제 및 웹3 규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가상자산과 암호자산으로 구분되며 증권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기존 금융상품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규제 메커니즘은 정부가 추후 별도로 재정 공표할 예정이며 이는 리스크 통제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his area of Vietnam has blossomed since Bitcoin's emergence and crypto's migration into the media limelight. Vietnamese entrepreneurs have capitalized on crypto's popularity and also created some remarkably valuable crypto companies, including the likes of Sky Mavis and Kyber Network, to name a few. These and many other crypto companies launched from Vietnam have cemented the country's reputation as a prime location for tech firms who want to expand their operations abroad. 이번에 베트남에서 통과된 디지털 기술 산업법은 AI,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등 첨단 산업에 대해 세금 감면, 저렴한 부지 제공, 연구개발 지원, 보조금 제공 등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선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칩 설계나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핵심 기술 기업들에게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서 직원들에게는 훈련 보조금, 학생 교과서에는 디지털 기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어릴 때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라는 큰 케이크를 노리는 가운데 베트남의 이번 수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명확한 규제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차세대 디지털 경제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거래소의 원로 BTCC가 또 한 번 훌륭한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5월 자산 감사에 따르면 준비금 비율은 무려 152%에 달해 안전선이 탄탄히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코인에 대해 이중 보험까지 적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40%, 이더리움은 146%, XRP는 무려 165%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머클트리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1년 6월에 탄생한 업계의 선구자로서 BTCC는 14년간의 불약세장을 안정적으로 견뎌내며 해킹 0건, 정보 유출 0건, 파산 0건이라는 완벽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60개국 이상을 커버하는 BTCC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BTCC가 14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기념 축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게시물 작성, 친구 태그, 콘텐츠 공유 등 간단한 SNS 활동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푸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전용 14주년 기념 배지 수집입니다. 이 배지는 명예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배지를 성공적으로 획득하면 $140 상당의 거래 자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누적 거래가 20만 달러에 도달하면 추가로 $14와 또 다른 $14의 거래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거래가 100만 달러에 이르면 배지와 $140의 거래 자금까지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보상이 동시에 주어지는 이번 기회, BTCC는 진짜 돈으로 14년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까지 BTCC는 2억 2천만 건이 넘는 카피 트레이딩을 성사시켰고 6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고수의 전략을 따라가며 초보자도 쉽게 시작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모의 거래는 전면 업그레이드되어 매주 상금풀이 50만 USDT에 달합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매매 연습과 상금 획득이 동시에 가능해 실전 거래로의 전환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든 고래버리지 추종의 베테랑이든 아니면 남의 전략을 복사해 수익을 내고 싶은 카피족이든 BTCC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BTB의 초대 코드 DGZ50K를 사용해 BTCC에 가입하면 푸짐한 웰컴 패키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도 믿을만하고 혜택도 확실하며 수익을 낼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의 재무장관인 진마오보는 최근 기고문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이 이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메터플래니트는 개당 약 1만 500달러의 비트코인 1112개를 매입했으며 총 투자 금액은 1억 172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메터플래니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은 1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골뱅이 이선 714의 둔 대시보드 자료에 따르면 어제 바이낸스 엘퍼 거래량 포인트 이벤트에 참여한 사용자는 총 19만 5226명으로 전날의 22만 5894명에서 3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4일 미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주도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의 일부는 코인베이스, 에머잔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보 리스크 및 여론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기 위해 BTV는 웨이보 회원과 공동으로 기간 한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6월 25일까지 신규 유저는 최대 888위안의 입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유저는 재가입 시 최대 1188위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35명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